지어졌을 당시에는 대한민국 최대 대학 도서관이었었어요. 왜 우남도서관이라고 처음에 이름이 지어졌냐면 1959년인데 그때가 이승만 대통령 일대였고 이승만 대통령의 호가 우남이에요. 두산그룹이 이제 그 재단을 인수를 하고 나서 박용성 이사장이 교수들하고 이제 만남을 가졌대요.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지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 라고 했더니 모든 학과의 모든 교수들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정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나 봐. 그렇게 돼서 학교 게시판에다가 박용성 이사장인데 학생들한테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라고 이제 공지를 이렇게 올렸더니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도서관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박용성 이사장이 각 학과의 교수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니까 그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도서관부터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런데 학교가 그러니까 도서관을 하나 새로 지으려고 하면 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한 2, 3년은 도서관이 없이 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안 되겠고 지금 당장 있는 도서관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리모델링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대요. 우리 말로 하면 대수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건 좀 고쳐서 쓰는 거지. 그런 걸 하려면 누군가 이제 설계를 해야지 되는데 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 굳이 외부에다가 하지 않고 우리 대학에 건축가 있잖아. 건축가 있으면 건축가 교수 중에 할 수 있는 사람 찾아서 한번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 이사장 비서실에서 공대 학장한테 야 건축가 교수 중에 설계할 수 있는 사람 좀 찾아봐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 과에서 유일하게 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유경험자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 도서관 설계 의뢰를 받고 생각했었던 건 이건 기회다. 뭐냐면 학교라는 그 같은 공간 안에서 내가 하는 작업을 보여줄 수 있잖아. 건축이 어떻게 기획이 되고 어떻게 설계가 돼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건 굉장히 교육적인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조건을 걸었어요. 뭐냐면 나는 이 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교수이기도 하지만 학생들한테 건축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그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왕에 건축가를 선택을 했다면 그 건축가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위임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돼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이제 설계를 시작을 하고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기존 건물의 골격만 이제 남기고 마감됐던 재료들을 다 이제 걷어내는 이제 작업을 처음에 했는데 굉장히 재미난 걸 발견을 한 게 1950년대에 한국의 건축 현장이 어땠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푸집이라는 거를 이렇게 짜서 그 속에 이제 그 철근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굳혀서 이제 떼야지 되는데 그때만 해도 아마 그 합판이라고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 하나의 판재로 된 판을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널판 같은 쪽판 같은 거를 이어서 거푸집을 짜서 만드는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나고 지금 내 시대에는 쓰지 않는 그런 기법들이 고스란히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소위 말하는 이제 리뉴얼을 하는 건데 리뉴얼을 하더라도 이걸 그대로 좀 남겨놔야 되겠다. 올드와 뉴를 병치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게 고스란히 유지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될 수 있을 테니까.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메모를 했어요. 내 선배의 흔적도 남기면서 내 이야기도
거기다 같이 풀어놓으려고 했었던 게 내 설계의 이제 기본 방법이었는데, 옥탑에 올라가는 그 부분에만 계단이라든지 계단의 난간이라든지 하는 게 그 옛날 50년대의 그 디테일들은 지금도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나는 이 시계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거는 분명히 차명순 선생의 아이디어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건축의 어떤 그 본질적인 거는 장식이라는 거를 아예 경멸하는 수준으로, 그런 장식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이제 모더니즘이 시작되는 거니까. 전 분명히 차명순 건축가의 생각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건축가의 그 공사 과정을 아는 원로 교수가 계셨어. 그 교수님한테 그 시계탑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분이 아주 자랑스럽게 그거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시계탑이라는 게 하나, 이제 시계를 놓자라는 아마 요구가 있었을 거고, 해서 거기다가 올렸대. 그래서 난 이제 재단에다가 시계탑은 없애겠다. 시계는 그 밑으로 내려서 걸면 되니까 했는데, 그거는 없애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본부 쪽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건 그냥 그대로 놓고 가기로 한 거야. 도서관은 24시간 운영이 돼요. 그죠?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 밤을 새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그 밤늦게까지도 해야 되는 거니까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그런 공간이라. 그렇다면 중앙대학의 중심에 서 있고 또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서 있는 건물은 중앙대학의 모든 곳에서 다 보이는 그런 공간이니까, 화강석으로 둘러싸인 검은 돌덩이가 아니라 그 중앙대학이 24시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빛을 내뿜는 빛의 상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보통 이제 그 벽돌이나 돌로 그 석조 건물을 짓는 이유는, 도서관이니까 책을 읽고 뭐 글을 쓰는 곳이니까 하루 종일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기 위해 자연 채광보다는 인공 채광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건데, 나는 자연 채광을 하더라도 자연 채광을 조절할 수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그 동서남북이 사면이니까 동서남북에 이제 유리벽이 생기는데, 동서남북의 벽 중에 아침에 해가 떴을 때 동쪽, 해가 넘어갔을 때 남쪽, 해가 질 때 서쪽, 거기에 그 유리에 그 하얀 스트라이프를 프린팅을 해서 끼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혀 못 느낄 텐데, 그 동서남북 네 벽의 스트라이프의 밀도가 달라요. 햇빛의 양을 그 스트라이프 쪽으로 이제 빛이 안 들어오고 옆에 투명한 공간으로 빛이 들어올 거잖아. 그런 것들이 빛의 총량이 그때그때마다 다 이제 다른 조건들이 되도록 이제 만들어서 실내는 일정한 조도가 되게,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니까. 우리 건축가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느냐면, 풍경의 구성, 어떤 풍경을 구성하고 있느냐는 그 풍경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구조와 직결되는 거라고.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의 대학 내에서의 액티비티가 하나로 집중되는 공간이 도서관입니다. 그만큼 도서관은 그 대학의 하나의 심볼일 수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심볼이라는 이야기는 중앙대학의 랜드마크여야 되는 거고, 중앙대학교의 풍경을 결정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얼굴을 보고 인상이라는 거를 보잖아. 인상을 느끼잖아. 그러니까 관상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인상을 느낀다는 이야기는, 아, 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겠구나, 앞으로 뭐가 되겠구나, 아니면 뭐 진실해 보인다든가
뭐 착해 보인다든가 하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는 받잖아. 그것처럼 중앙대학을 매일 4년, 5년 동안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공간이 중앙대학이라는 캠퍼스인데 그 캠퍼스를 오가고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그 분위기라는 게 있을 거라. 우리가 어디 그 다른 대학을 쳐다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저건 정말 건설된 학교 같아. 근데 중앙대학은 안 그랬으면 좋겠단 말이지. 쉽게 이야기하면 건축가 김윤철이 중앙대학에 9년 동안 있는 동안 일조한 게 있다면 중앙대학교 캠퍼스의 품격을 요만큼이라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거. 그거 아닐까? 난 그렇게 나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게 다.